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희 씨의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희 씨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희 씨, 들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희 씨가 연예인이긴 하지만 한 회사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법리상 이게 왜 근로자가 아닌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로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대등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피용자는 그거보다는 약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한이 같은 그러한 연예인들은 예. 일단 회사하고 사이에 계약 관계도 대등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딱 들어가면 뭐 TV조선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취업 규칙 같은 그러한 규칙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래야 그 회사 사람인데 한이가 취업 규칙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도 본인이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장소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기 싫다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계약 관계이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돈 문제인데 예. 한이가 그 소속사로부터 뭐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박이 터져가지고 뭐 몇십억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몇십억도 받고 몇백억도 받고 그러한 수익 배분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떤 네. 판례가 있냐면 연예인들은 전속 계약한단 말이에요. 이 전속 계약은 고용 계약이 아니고 위임 계약이다. 예컨대 변호사하고 회사하고 어떤 그 계약 관계 있을 때 예. 그때도 위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임 계약이거나 아니면 위임 계약에 유사한 그러한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게 그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이와 다르게 신인급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로자가 아닌 신분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법률상 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완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받을 필요성은 있는데 예.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골프장 캐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런 근로자들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해가지고 특고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분들은 그 회사하고 어떤 그 계약 관계가 그 고용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신인이라고 하더라도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직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그 연예 계약을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계약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신인이 이렇게 대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소속사하고 관계가 울트라가 울트라을 이런 그 관계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전속 계약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희지 전 어도어 대표 사내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를 상대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어떤 네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문제 삼을 게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민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예. 결국 계약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당연히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계약서 안에 풋옵션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이 풋옵션 조항을 행사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영업이익을 200이익에다가 네. 13을 곱해서 거기에 민 대표의 지분율을 갖다가 곱하는 그런 식의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뉴진스가 예. 아주 대박이 난 게 2023년 말부터 해서 2024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2022년도에는 적자였고요. 2023년도에 300억 좀 넘게 흑자가 났고 아마 올해는 아직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그 이익을
계획을 갖다 봤을 예. 것 같은데 이 풋옵션 계약을 보더라도 2023년 흑자에서 2022년 적자를 뺀 금액에다가 13을 곱하고 지분율 0.75를 곱하니까 얼마 정도 나오느냐. 예. 이게 한 260억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와 260억 대단하다,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민희진 대표 올해 그 2024년도에 그 뉴진스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데 260억이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항 관련해서 그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그맨 김병만 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가 없다. 라면서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일단 폭행 혐의는 완전히 벗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일단은 벗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옮겼는데 그 이송을 갖다가 했는데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검찰에서는 그 무혐의다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갖다가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사생활 문제이고 더군다나 연예인이니까 자세한 내용이나 판단 이유를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전처가 올 초에 상습 폭행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혐의가 없다. 그래서 김병만 씨가 그 혐의를 벗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폭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는 벗었지만 김병만 씨의 전처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김병만 씨가 내놨던 주장과 정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망보험 등을 30개가 넘게 들었다. 그래서 예. 무슨 보험을 30개를 넘게 드냐. 그러면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 보험을 31개를 든 거는 맞대요. 그러니까 예컨대 혼인 전에 4개를 들어놨었고 결혼한 후에도 연금보험 등 3개, 그다음 부부가 함께 4개 등 그다음에 기타 자동차 보험, 뭐 화재 예. 보험 같은 거 다 합쳐서 그래서 31개가 맞긴 하지만 여기에 어떤 이상한 것들은 없었다라고 전처가 주장은 하는데 네. 제가 봐도 31개면은 저보다 도대체 몇 배를 든 것인가 좀 희한하다 일단 그 생각은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전처가 네. 그 김병만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어린 딸이 내가 맞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날에 김병민 씨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김병만 씨는. 예, 김병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처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 그러면 그거는 내가 옛날 이야기 몇 년 전 일이라서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병만 씨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두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이혼 재판에서도 그 전처가 폭행을 주장을 했는데 이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은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파양비 우는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예. 파양비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라고 전처는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왜 보험 해지 환급금 같은 것들은 주지도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의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